안녕하세요. 전문 해석학의 황원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연관되겠습니다. 저번 그 영상하고요. 뭐 1년 동안 저한테서 전문 해석학을 동국대학교에서 수강을 하신 이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왜 공부했는지, 어떤 걸 공부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느낌, 경험 이런 것들 지금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전문 해석학에 이렇게 뭔가 푹 빠지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랄까? 안 그러면 뭐랄까요? 완전히 이렇게 무슨 계기,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 전문 해석학을 다시 보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제가 이 계기라는 게 제가 뭐 어설픈 실력으로 상담할 때 상대방이 느꼈던 그런 감정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정확성이죠. 이 정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제 차트부터 먼저 굉장히 심도 있게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그걸 앞뒤를 맞춰봅니다. 도대체 얘도 어디가 틀린 게 있겠지. 그래서 하여간 지금까지는 잘 맞아요. 뭐 아직까지 내가 뭐 모르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겠지 하고 찾아보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 박사님의 개인 차트를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이론을 갖고 맞춰보고 과거나 현재 혹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대조를 해보셨다 이 말이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집사람, 우리 자식의 이제 아들, 딸까지 제가 이것을 계속 맞춰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맞출 때는 실력이 안 되니까 어느 한정된 범위에서만 맞춰요, 제가. 그래서 뭐 보면서 좀 맞은 것 같네. 뭐 이러면서 뭐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잘 모르니까 이거 뭐 맞나 안 맞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가 이제 깊이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몰랐던 내가 몰랐던 우리 집사람의 그 기질이나 특성, 우리 자식들의 성격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도록 잘 맞아요. 그러니까 기론이나 그 공부 배웠던 그 내용을 갖고 직접 가족들의 그 차트를 적용해 보니까 저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자식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신뢰도가 뛰어나다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 공부를 한 10년 전에만 했다면은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렇죠. 내 자식들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했을 텐데 맞습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지만은 내가 정말 10년 뒤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뭘 되돌리고 싶은 건 없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나이 뭐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단지 제가 후회가 있다면은 가족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자식들에 대한 것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성질이 좀 더러워, 약간 그래가지고 그 차트에 나타납니까? 차트에 나타납니다. 차트에 완전히 부대끼는 아빠로 아들, 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은 좀 더 노력했지, 뭐 운명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타고난 기질은 못 바꾸죠. 하지만은 노력은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훨씬 제가 10년 뒤 지금의 현재에 후회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우리 직장 동료나 이렇게 잘 아는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운명 같은 것은 못 봐줘도 되게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자식의 적성하고 성격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맞아요. 다들 그걸 걱정하시죠. 걱정하고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명 얘기하면 무겁잖아요, 주제가. 그렇죠. 그리고 벌써 미신 떠오르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지금 뭐 자녀 성격 테스트, 적형 테스트 하러 뭐 MBTI인가 뭔가 하러 돈 싸고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아,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 차트에 완벽하게 나와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냥. 진짜로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내 요것은 얘기해 줄 수 있다. 네 자식이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 어떤 적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뭐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이 공부가. 그렇구나. 그래서 배 박사님께서는 이 베당카 조티샤에 깊게 빠지는 그 계기가 자기 자신의 차트와 가족들 차트를 풀어보면서 그 정확성에 완전히 놀래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놀라고 그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이나 와이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계기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베당카 조티샤의 굉장한 매력에 빠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운명론자 아닙니다.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히 뭐 험악하게 뭐 그런 인생을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직장에 정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직장에 그리고 뭐 사실 KBS는 뭐 우리나라에 말 그대로 뭐 대단한. 그러니까요. 뭐 우리 KBS 1위니까. 예, 우리가 뭐 이 조직 속에서 그냥 안락하게 그냥 뭐 정년 때까지 시키는 일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뭐 그 사람들의 딱히 뭐 본인이 궁금한 게 뭐 있겠어요. 뭐 뻔하지. 뭐 진급하나? 내가 우리 자식은 잘 되나? 예, 그렇죠. 내가 어떻게 뭐 돈을 버는 건요. 뭐 월급쟁이가 뭔 돈을 벌어? 뭐 어떻게 내 집값 오르려나? 뭐 주식 좀 오르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월급도 만만찮죠. 그러니까 아니 변동상 우리는 운명이라는 게 어떤 변화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뻔하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어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큰 조직 속에서 안전하게 계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사람이 뭐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명론자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교수님 닮아서 약간 운명론자처럼 돼가지고. 저 두 부분 왜 운명론자? 저도 운명론자이면서 플러스 개인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한 번도 강의 도중에나 뭐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었어요. 제가 책에 들어봤는데 저는 정말 운명 이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운명에다가 자유의지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저 자신한테도 묻죠. 자유의지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거기에는 개인적인 노력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도 그 자유의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니까요. 차트가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근데 그 사람은 그 차트 속에 있는데 내가 또 그 공간 안에서 내 역량을 또 펼쳐나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죠. 그것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꼭 제가 우기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가지고. 이제 제 생각 그런 거죠. 제가 공부가 좀 덜 돼서 나도 나중에 그 운명론 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맞아. 이게 문제는 좀 이게 비껴가야 되는데. 비껴가지를 않아. 이게. 제가 맞습니다. 저도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그 가공할 만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운명의 그 흐름에 그거는 그 파도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항로에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슬기롭게 사는 방법, 그거하고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잘 결합을 시키는가. 제가 늘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이런 거죠.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제 이 공부를 오래 하셔서 나는 나의 운의 주기의 흐름을 알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좋을 것이다. 언제는 좀 나쁠 것이다. 근데 막상 내가 살아보니까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죠. 저 같은 건 아직 조금
덜 됐죠 아직. 이제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과거 걸 맞춰보고 최근에 것을 맞춰보면 이게 맞아. 아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그럼 뭐야 미래도 맞나? 이 미래도 그럼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좋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구독을 하신다라는 것이 여기 학문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역학적인 측면이든 철학적인 측면이든 운명적이든 종교적인 거든 한국의 천문적인 거든 어떤 관심이 있어서 뭐 구독을 하고 또 앞으로 또 미래의 우리 구독자들도 뭐 이렇게 계신데 이렇게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경험 1년 동안 정말 눈에 핏대 빡 씌워가면서 정말로 이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데 그래도 또 인문학을 또 공부하신 박사신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경험자로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구독자들한테 공부하면 좋은지 한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대미문의 이 전 지구적 사건의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지금 이렇게 뭐 강의를 듣고 싶어도 아무데나 지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죠. 또 교수님 강의 자체도 그전에는 오늘의 오프라인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전달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교수님께서 이번에 인도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곧 들어가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맞고 가실 거잖아요. 예,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나이가 안 돼가지고 잔여 백신도 시도 엄청나게 했는데 성공 못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인도에 들어가시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교수님이 그 사정상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지금 보장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이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동국대에서 전 과정을 지금 엄청나게 동영상 촬영 강의를 뜨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만간 아마 그게 오픈한다죠? 예. 지금 그 9월 달에 지금 동국대학교 미래융합원에서도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몇 분 선별 되신 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항상 열심히 찍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씀하기로는 한 9월 달쯤에 동영상이 개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빡세게 그냥 전체를 다 떠서 교수님께서 앞으로 강의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다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많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묻고 답하고가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은 거의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그렇죠. 대면 강의는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또 뭐 근데 이 온라인 강의는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뭐 더 신경 써야 됐죠. 준비도 그렇고 강의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것도 골치가 아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온라인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9월 달부터 교수님 이제 이 공부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들으면은 뭐 유튜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공부는 될 것 같고 제가 조언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수님 교재 1, 2권을 최소한 5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읽을 때마다 이게 다르게 와닿아요. 이게 그 실력이 쌓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뭐가 빡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살점이 붙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완성이 돼 가더라고요. 특히 이 학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붙으면은 반드시 이것은 명리하고 다릅니다. 사주 명리하고 다릅니다. 이거 인도 철학하고 인도 문화, 인도 신화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그 원서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공부를 깊게 하고 있는데 이 책들이 말이죠. 아예 인도 철학이나 그 다음에 인도 신화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거죠. 사주 명리학을 영문으로 해석해 놓으면 그게 과연 미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요. 우리 그 동양 철학의 기본을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어로 해놔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인도도 왜 그러냐면요, 더군다나 인도 문화는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주 이질적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이미지는요, 그냥 더럽고 못 살고 이거 이상은 그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 그래서 그런데 저도 사실 딱히 뭐 잘해봐야 뭐 부처가 인도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동아시아도 전파졌다. 뭐 이 지식이거든요. 해봐야. 그런데 이 지식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요, 이 인도 천문 해석하고는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바탕이 되는 인도 문화, 철학, 어떤 인도 신화라든지 하여간에 인도를 좀 더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베단카 조티샤 우리 천문 해석학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국내에 인도 학문의 전문가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뭐 일부에 인도 철학이나 뭐 인도에 관한 뭐 대학이나 교육관이 있긴 한데 이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지 나는 이게 의문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예. 그런데 이 인도에서 너무 무지한 우리가 이 천문 해석이라는 인도 점성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근본적인 이제 문제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이 학문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뭐 말씀 나온 김에 하나 하고서 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공부하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약 하나 좀 첨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명상이라든지 어떤 영적 수행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도 철학은 명상하고 영적 수행이야. 그게 신화에 보면요, 수채 그 현자들의 고행으로 시작해서 그 신들의 얘기로 나오거든요. 그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신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이게 고행을 통해서 신이 됐다, 뭐 현자가 됐다, 뭐 아주 이해하기 힘들던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 요가, 인도의 정신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그래서 생소하고 낯설다라는 게, 그게 밑바탕에 공부가 안 되면요, 맞습니다.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 진짜 인도를 오리지널로 경험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그 저변에 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인도는 그 구조적으로 인도 경험했다고 한 사람들이 뭐 끼케야 뭐 사업자 몇 번 가보고 여행 가봤다는 사람 위에는 교수님처럼 현지인이 돼가지고 현지 처자식이 돼가지고 생김새만 한국 사람이지 이 인도 사람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만 돼도 어느 정도 수준도 돼야지, 지식 수준도 된 상태에서 뭔가를 쌓아야지,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교수님을 대체하실 분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좀 어디가 비스무리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이게 않고 뭐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단지 뭐 저는 정말 인도 17년 동안 거의 있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도에서 한국 사람을 안 만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인도에 공부하러 가서 한국 사람, 원래 한국 분들은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끼리 미워하는데 외국 가면 완전히 똘똘 뭉쳐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주된 것이 이제 교민들이 있는 그 한인 그 종교 있잖아요. 그 뭐 불교, 기독교. 그러니까 한인의 그
단체를 해서 다 움직이고 서로 도와주고 정보 교환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저는 인도 철학과 인도 문화 종교 베단카 조지사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오로지 인도 속으로. 그래서 저는 한국 분하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 정말 마음속으로는 너무 반갑고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한국 사람하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건 좋은데 고향이랄까 한국 음식이랄까 이런 게 너무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항상 혼자서 인도인들 속으로 들어갔었죠. 뭐 제가 남들하고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인도를 접한 사람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접한 것들을 보면 사업차, 교육차, 공부하는 거, 뭐 여행, 그리고 인도라는 땅이 너무나 넓고요. 계급 체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지극히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저는 인도 사실 안 가봤습니다만, 뭐 저도 뭐 그냥 얘기만 듣고 제 나름대로 책으로만 봤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교수님처럼 그 밑바닥부터 완전히 소똥에 있는 밑바닥부터 훑어가지고 브라만 계급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공부를 하신 분이 맞습니다. 과연 또 있나? 내가 정말 이게 궁금해요. 예. 근데 이제 말을 하다가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우리 베단카 조티샤가 인도 점성학, 인도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배 박사님께서 정말 이번 작년에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효율성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들을 듣고 어떤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배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게 이것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구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천문 해석학이 뭔지를 잘 몰라. 일단은 개념이 안 잡혀. 사중경리학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서양 점성학하고는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뭔 차이점이 있지?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구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님께서 인도 가시기 전에 지금 이 천문학 해석학에 대한 개념서 내지는 안내서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이 인도로 떠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짧고 얇고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어떻게 제가 함축시켜서 한번 제가 어떤 완전히 어느 초보자라도 딱 보면은 인도 점성학은 이런 거구나 하고 개념부터 잡을 수 있는 개념서 개념으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점성학 이에 관한 책이 교수님이 내신 4권 책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이 내신 책들이 3권인가? 최근 하나에서 1권, 2권에서 3권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책 다 봐봤습니다. 다 봐봤고, 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도저히, 특히 교수님 책 못 읽습니다, 그거.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반복해서 읽어봐야, 그거 강의 듣고 설명 듣지 않으면 뭔 뜻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은 아니요, 그 방대한 지식에 저도 놀랐습니다. 와, 인도 점성학의 지식이 그렇게 방대한가? 근데 제가 누굽니까? 그 책 다 읽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남는 게 없네?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어려운 책, 그 두꺼운 책을 읽으면은 차트가 풀려야지.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말 그대로 미로 속에서 완전히 거의
침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자. 예. 최소한 내가 쓰면 그래도 사람들이 개념은 이해할 거다. 이런 제가 그런 동기를 가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뭐 배 박사님께서 이런 어떤 공부하시는 분께서 또 기본적으로 글을 적을 수 아는 분이 만일에 이런 어떤 다시 초보자를 위한 책들을 출판이 된다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베단카 조티샤가 한국에 와서 뭐 이거 갖고 뭐 저 유명해지고 돈 벌려고 뭐 상담하고 그러려고 제가 이 공부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 우리 배 박사님께서 느낀 대로 참 멋진 학문이거든요. 뭐 역학에서는 끝판왕은 아닙니다.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는 없고요. 공부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앉아 이 베단카 조티샤가 한국에 들어오는 첫 단계 정도 만약에 100년이고 1000년 지나고 나면 지금은 거의 완전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입니다. 다양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강의가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야 자꾸 저변이 확대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 박사님께서 1년 동안 배웠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쉽고 또 개론서 같은 책을 출판한다고 하시니 정말 저도 되게 반갑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주셔서 아마 우리 구독자들한테 큰 도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야 영광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좋은 컨텐츠를 갖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